피가 입안에 고여서 그 맛이 아직도 생생하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누워 비가 내리는 골목에서 버려진 채로 나는 5살의 몸으로 숨을 거두었다. 엄마. 왜 그 마지막 속삭임이 메아리치듯 세상이 검게 물들었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눈을 뜨자마자 느껴진 건 익숙한 아기 울음소리와 따뜻한 모유 냄새였다. 나는 돌아왔다. 그날 유괴 사건이 일어나기 하루 전의 나로. 그 순간 내 머릿속에 스치듯 떠오른 건 그 모든 배신의 실체였다. 김씨 가문의 후계자, 아버지의 외동딸로서 태어난 나는 태어나자마자 저주받은 운명을 짊어졌다. 아버지 김태준은 대한민국 굴지의 재벌, 태준그룹의 회장. 그의 첫 번째 부인, 내 진짜 어머니는 나를 임신한 채로 자살했다. 그 후 아버지는 재벌 세계의 꽃, 유명 여배우 출신의 이민아와 재혼했다. 그녀는 완벽한 미모와 연기력으로 세상을 속였지만 나에겐 독초였다. 5살이 되던 해 나는 유괴당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추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살인 미수였다. 이민아는 나를 없애기 위해 돈을 주고 고용한 범죄자들에게 넘겼다. 그들은 나를 서울 외곽의 폐공장으로 데려가 몸값 요구도 없이 그냥 버렸다. 2년에 미안하다. 그냥 끝내자라는 그들의 대화가 비바람 속에서 내 귀에 박혔다. 나는 굶주림과 추위로 죽었다. 세상은 나를 실종된 재벌 딸로만 기억했지만 진실은 이민아의 야욕 아래 묻혔다. 돌아온 이 몸은 아직 어린아이, 하지만 내 영혼은 25의 지은이다. 죽음 직전 나는 기적처럼 모든 기억을 되살렸다. 병원에서 깨어난 순간 의사들은 기적의 생환지라고 떠들었지만 나에겐 복수의 시작이었다. 아니,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나는 5살의 무기력한 몸으로 이민아의 가슴에 안겨 울어야 했다. 엄마오 그 단어가 내 입에서 나오자 그녀의 미소가 번뜩였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칼날을 이제 나는 안다. 첫 번째 계획은 생존이었다. 유괴가 일어나기 하루 전 나는 평소처럼 유치원에 갔다. 하지만 이번엔 달을 터였다.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일부러 이민아의 화장대를 뒤적거렸다. 그녀의 핸드백에서 은밀하게 숨겨진 수첩을 꺼냈다. 거기엔 범죄자들의 연락처와 돈거래 내역이 적혀 있었다. 아직 실행되지 않은 계획서? 나는 그걸 찢어버리고 조각을 변기에 씻어버렸다. 지은아, 왜 그래? 이민아가 들어오며 물었다. 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무서운 꿈 꿨어요 라고 대답했다. 그녀는 나를 안아주었지만 그 손길이 차갑게 느껴졌다. 유괴 당일 검은 밴이 우리 집 앞에 서 있었다. 평소처럼 운전기사가 태워주려 했지만 나는 일부러 발을 헛디뎌 넘어졌다. 아야, 울음소리에 이민아가 달려나왔다. 그녀의 눈에 스치듯 떠오른 실망. 범죄자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졌다. 대신 나는 경찰에 신고를 유도했다. 엄마, 나 무서워. 누가 날 따라와 어린아이의 본능처럼 나는 공포를 과장했다. 이민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의 계획은 처음부터 틀어졌다. 그 후 나는 조용히 자랐다.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평범한 아이로. 하지만 속으로는 모든 걸 계산했다. 이민아는 나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지은이가 이상해. 갑자기 똑똑해졌어. 그녀의 속삭임이 아버지에게 들려야 할 때가 왔다. 12살이 되던 해 나는 아버지의 서재에 몰래 들어갔다. 그의 책상 서랍에 숨겨진 편지들. 어머니의 자살 관련 문서, 그리고 이민아의 불륜 증거. 나는 그걸 복사해 익명으로 아버지에게 보냈다. 회장님, 진실을 아세요? 편지 속에 적힌 그 말. 아버지는 충격에 빠졌다. 그는 이민아를 추궁했지만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부정했다. 태준 오빠,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 연기는 완벽했다. 하지만 나는 지켜봤다.
집안의 긴장감이 피부로 느껴졌다. 이민아는 나를 노려보았다. 내가 그녀의 속삭임. 나는 미소 지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16살, 고등학교 입학식 날, 나는 학교 신문부에 들어갔다. 거기서 유괴 사건의 옛 기사를 파헤쳤다. 지은 언니, 왜 이 사건에 집착해? 친구가 물었다. 그냥. 궁금해서, 하지만 내 목표는 명확했다. 과거 범죄자들의 흔적을 추적하는 거, 인터넷 다크웹을 뒤지며 그들의 감옥 기록을 찾았다. 하나는 이미 죽었지만 다른 하나는 여전히 서울에 살고 있었다. 박철수. 그는 이제 작은 식당 주인으로 변장해 살았다. 나는 그를 찾아갔다. 어린 여고생의 모습으로. 할아버지, 여기서 일하셨어요. 나는 순진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눈에 스치던 공포. 너, 김지은, 순간 그의 손이 떨렸다. 나는 속삭였다. 기억나세요? 그 골목에서 버린 아이. 그는 창백해졌다. 미안. 돈 때문에. 나는 녹음기를 켰다. 모두 말해. 누가 시켰어? 그는 무너졌다. 이민아의 이름이 나왔다. 증거는 확보했다. 이제 복수의 본격적인 시작. 하지만 나는 알았다. 단순한 증거로는 부족하다. 재벌 세계에서 진실은 돈과 권력으로 묻힌다. 나는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다. 이민아의 비밀은 단순한 유괴가 아니었다. 어머니의 자살도 그녀의 작품이었다. 독을 타서 임신한 몸으로 죽게 한 거, 그 증거를 찾기 위해 나는 어머니의 옛 친구를 만났다. 서울 강남의 카페에서 은퇴한 간호사 할머니. 지은아, 내 어머니는? 그 여자 때문에 할머니의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증언을 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이민아의 세력이 닿는 곳이라 위험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검은 차가 나를 쫓았다. 나는 도망쳤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이게 복수의 대가인가? 할머니의 증언을 녹음한 테이프를 쥔 채 나는 집 지하실에 숨겼다. 이민아는 이미 눈치챘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녀의 시선이 나를 찔렀다. 지은아, 요즘 무슨 일 있니? 얼굴이 창백해. 아버지가 걱정스레 물었다. 아빠, 그냥 학교 일이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웃었다. 그녀의 불안이 보였다. 다음 날, 나는 학교를 빠나와 박철수를 다시 만났다. 그는 도망치려 했지만 나는 그를 협박했다. 경찰에 가면 내 가족이 위험해. 대신 증언해. 박철수는 무너졌다. 그는 모든 걸 털어놓았다. 이민아가 그를 고용한 날, 애는 그냥 없애. 몸값은 필요 없어 라고 말했다는 거, 돈은 5억. 그녀의 계좌로 입금된 흔적도 남아 있었다. 나는 그걸 해킹 전문가에게 의뢰했다. 다크웹에서 찾은 해커, 비용은 내 비상금으로. 재벌 딸의 용도는 복수에 쓰일 가치가 있었다. 18살 생일 파티. 태준그룹의 화려한 만찬. 서울 호텔 그랜드 볼룸, 연예인과 정치인들이 모였다. 나는 드레스를 입고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계산기였다. 이민아는 나를 피했다. 그녀의 새 연인, 그룹의 임원인 최민호. 그는 이민아의 꼭두각시. 나는 그를 노렸다. 파티 중 나는 최민호의 휴대폰을 훔쳤다. 거기엔 이민아와의 메시지. 지은이가 의심해. 빨리 처리해. 증거가 쌓였다. 그날 밤 나는 아버지에게 다가갔다. 아빠, 나 이야기할 게 있어요. 우리는 테라스에 앉았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다. 나는 유괴 사건의 진실을 말했다.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게. 미나가
그는 믿지 못했다. 증거가 더 있어요? 어머니의 자살도 할머니의 증언을 틀었다. 아버지는 무너졌다. 눈물을 흘렸다. 내가 미안해, 지은아. 하지만 이미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다음 날 집에 불이 났다. 방화. 나는 겨우 빠져나왔다. 경찰 조사에서 그녀의 알리바이가 완벽했다. 나 그때 외출했어.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녀의 집사, 그게 그녀의 명령이었다. 복수는 이제 전쟁이었다. 나는 법대에 들어갔다. 서울대. 거기서 배운 건 법의 허점. 재벌은 법 위에 있다. 그래서 나는 더러운 방법을 택했다. 다크웹에서 고용한 용병. 이민아의 약점을 찾아. 그들은 이민아의 과거를 파헤쳤다. 그녀는 여배우 시절 불륜과 마약으로 추락 직전이었다. 태준 오빠와의 결혼이 구원이었지만 그 뒤엔 더러운 거래, 정치인 뇌물, 그룹의 횡령. 나는 그걸 모았다. 익명 블로그에 올렸다. 태준그룹의 어두운 비밀, 세상이 들썩였다. 주가가 떨어졌다. 아버지는 나를 불렀다. 지은아, 이게 내 짓이야. 나는 부정했다. 모르겠어요, 아빠. 이민아는 분노했다. 그녀는 나를 납치하려 했다. 학교 앞에서 마스크 쓴 남자들이 다가왔다. 나는 도망쳤지만 다쳤다. 병원에서 깨어난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숨지 않는다. 20살, 나는 그룹에 들어갔다. 인턴으로. 아버지의 비서실. 거기서 나는 내부 문서를 훔쳤다. 이민아의 횡령 증거. 100억대 그걸 언론에 넘겼다. 스캔들이 터졌다. 하지만 트위스트가 왔다. 아버지가 나를 불렀다. 지은아, 멈춰. 미나가 임신했어. 왜 충격. 내 동생. 아니, 이민아의 아이. 그녀는 이용했다. 태준 오빠, 우리 가족을 지켜. 아버지는 흔들렸다. 나는 분노했다. 아빠, 그게 진실인가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난 모르겠어. 복수의 갈림길. 나는 선택했다. 더 깊이 파고든다. 임신 소식은 나를 흔들었다. 이민아의 뱃속에 있는 그 아이, 내 동생은 무슨 죄가 있나?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녀의 모든 게 계산된 연극. 병원 기록을 확인했다. 임신은 가짜였다. IVF로 조작된 증거. 그녀는 아버지를 속여 시간을 벌려 한 거우. 나는 그걸 폭로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먼저 그녀를 무너뜨려야 했다. 21살, 나는 그룹의 프로젝트 매니저가 되었다.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 이민아가 비밀리에 개입한 사업. 나는 그 안에서 그녀의 뇌물 흔적을 찾았다. 건설사 CEO와의 거래 50억. 나는 그 CEO를 만났다. 김 매니저님, 도와주세요. 그는 떨었다. 이민아 여사가 나는 거래했다. 증언하면 보호해줄게. 증언 영상은 금광이었다. 나는 아버지에게 보여주지 않았다. 대신 검찰에 익명 제보. 수사가 시작되었다. 이민아는 공황에 빠졌다. 그녀는 나를 찾아왔다. 지은아, 내가 다야? 왜 나한테 이러는 거지? 그녀의 눈물은 진짜 같았다. 하지만 나는 차갑게 말했다. 엄마, 당신이 날 버린 그 골목에서 나도 울었어요. 그녀의 얼굴이 굳었다. 너 기억해? 그 순간 그녀의 마스크가 벗겨졌다. 그래, 내가 살아남았군. 하지만 이번엔 끝이야. 그녀는 칼을 꺼냈다. 집안, 밤, 나는 그녀를 제압했다. 유도 훈련을 받은 몸, 엄마, 이제 그만. 경찰이 도착했다. 내가 미리 신고한 거이. 그녀는 체포되었다. 태준 오빠. 믿어줘. 그녀의 비명.
하지만 재벌의 힘은 컸다. 변호사 군단이 동원되었다. 무죄 석방. 나는 분노했다. 아빠, 왜? 아버지는 말했다. 지은아, 그룹이 흔들려. 차마 그의 눈에 스치던 죄책감. 그는 알았다. 하지만 권력을 선택했다. 나는 배신당했다. 다시. 이제 나는 홀로 섰다. 다크웹 용병들에게 지시했다. 이민아의 약점을 파괴해 그들은 그녀의 마약 과거를 폭로했다. 옛 동료의 증언, 사진. 언론이 달려들었다. 그녀의 이미지가 무너졌다. 여배우 시절의 스캔들, 불륜, 심지어 살인 미수. 세상이 충격에 빠졌다. 고조는 재판이었다. 이민아의 횡령 재판. 나는 증인으로 나섰다. 피고는 제6회의 주범입니다. 법정은 소란스러웠다. 그녀의 변호사는 허위 증언이라고 했지만 내 증거는 철저했다. 박철수의 증언, 해킹 기록. 판사는 유죄를 선고했다. 20년형. 하지만 트위스트. 재판 중 아버지의 비밀이 드러났다. 그는 어머니의 자살을 알면서도 이민아를 선택했다. 태준 회장, 당신도 공모자, 검사의 질문. 아버지는 무너졌다. 그룹 주주총회에서 그는 사임했다. 나는 후계자가 되었다. 복수의 달콤함. 하지만 공허했다. 이민아의 마지막 말, 지은아, 내가 이겼어. 하지만 내 안에 나도 살아. 그룹 회장 자리에 오른 나는 23살의 나이로 세상을 놀라게 했다. 김지은, 재벌의 아이돌, 언론이 그렇게 불렀다. 하지만 내 마음은 차가웠다.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이민아의 감옥 생활은 시작일 뿐 나는 그녀의 옛 동지들을 쫓았다. 최민호, 그는 이미 자살했다. 미안해, 지은아, 그의 유서. 하지만 나는 용서하지 않았다. 그의 가족 재산을 동결시켰다. 공정하다는 명목으로. 아버지는 은둔 생활을 시작했다. 제주도의 별장. 나는 그를 방문했다. 아빠, 왜 그랬어요? 그는 늙은 눈으로 말했다. 지은아, 재벌은 피로 물든 거야? 내 어머니도 그걸 알았어. 그의 고백. 어머니는 자살이 아니라 이민아의 독살 피해자. 하지만 아버지는 증거를 숨겼다. 그룹을 지키기 위해 나는 그를 용서할 수 없었다. 아빠, 당신도 범죄자예요. 나는 그룹을 개혁했다. 부패 청산.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내 결정은 논란이 되었다. 수천 명의 직원 해고. 김지은의 철권 통치 시위가 일어났다. 언론은 나를 복수의 악마라고 불렀다. 친구들은 멀어졌다. 지은아, 너무 멀리 갔어.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이민아의 비밀 네트워크를 뿌리 뽑기 위해. 24살, 나는 결혼을 고려했다. 잠재적 파트너, 경쟁 재벌의 후계자 이준호. 그는 나를 사랑하는 듯 했다. 지은아, 내 곁에 있고 싶어. 하지만 나는 의심했다. 그의 배경에 이민아의 그림자. 결국 나는 그를 버렸다. 공개적으로. 배신자, 그의 자살 시도. 세상이 나를 비난했다. 김지은, 너무 잔인해. 그 논란이 절정에 달했다. 국회 청문회. 태준그룹의 범죄 책임, 나는 증언했다. 모든 게 이민아의 작품 하지만 증거 부족으로 나는 공격받았다. 회장님, 당신의 복수심이 과도해요. 의원들의 질타. 나는 반격했다. 이 나라 재벌이 깨끗한 게 어디 있나요? 법정은 아수라장. 내 이미지는 추락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새로운 동맹. 옛 유괴 피해자 가족들. 그들은 나를 지지했다. 지은 씨, 우리도 싸울게요. 공동소송. 이민아의 재심. 그녀는 감옥에서 웃었다. 지은아,
내가 날 이겼지만 너도 망할 거야. 청문회 후 나는 위기에 처했다. 주가 폭락, 시위대가 회사 앞을 포위. 김지은 퇴진, 그 함성 속에서 나는 홀로 서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왔다. 지은아, 그만해. 그룹을 포기해. 하지만 나는 고집했다. 아빠, 이게 내 복수예요. 그때 티스트. 이민아의 감옥 편지. 지은아, 내 진짜 아버지는 아니야. 내 어머니의 연인이었어. 충격. DNA 검사. 결과는 진짜였다. 아버지는 나를 입양한 거. 진짜 아버지는 이민아의 피해자, 정치인. 그는 이미 죽었다. 이민아가 그를 살해한 것. 모든 게 연결되었다. 나는 무너졌다. 하지만 그 고통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나는 이민아를 면회갔다. 왜 날 버렸어? 그녀는 웃었다. 너는 실수였어. 내 어머니가 훔친 남자, 그녀의 고백. 모든 범죄. 녹음. 최종 무기. 나는 그걸 공개했다. 다큐멘터리. 버려진 아이의 진실, 전국 방송. 세상이 뒤집혔다. 이민아의 사형 선고. 아버지의 자살. 그는 미안해 라는 유서를 남겼다. 나는 그룹을 팔았다. 새로운 삶,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새로운 시작. 25, 나는 작가가 되었다. 내 이야기, 버려진 아이 책으로 베스트셀러. 하지만 꿈속에서 그 골목이 반복되었다. 복수는 승리했지만 공허했다. 준호가 돌아왔다. 지은아, 용서해. 이번엔 진짜 사랑. 우리는 결혼했다. 하지만 마지막 트위스트. 임신한 내 뱃속 아이. 이번엔 지켜줄게. 복수의 순환을 끊는 거.